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잠시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골목 상권과 관광지 할 것 없이 연말 지역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저녁 퇴근 시간을 넘겼지만 식당이 밀집한 여수 문화의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크리스마스 조명만 조용히 빛날 뿐 시끌벅적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침체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거리의 한 고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17명의 직원은 2명으로 줄었고 사장이 직접 나서 고기를 굽고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맞았지만 이날도 불과 8명 예약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매출은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방역 지침의 부담을 전적으로 자영업자가 짊어진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출 받아갖고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내가 돈 주면서 알바를 써갖고요, 계속 있어야 돼요. 시민들은 335 조촐하게 송년 모임을 할 뿐입니다. 빨리 진정을 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같은 자영업자라고.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관광지까지 덮쳤습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던 이순신 광장 앞. 저녁 시간을 조금 넘겼지만 전과 같은 긴 대기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별한 요인은 없어요. 관광지 인근 상가도 화려한 조명과 상반되게 임대로 나온 가게들이 늘어섰습니다. 여수를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의 감소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거리에서 가끔씩 보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물만이 지금이 연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역 연말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가라앉았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이번 주말인 성탄절 0시부터 내년 1월 2일 24시까지 9일 동안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긴급 영상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하루 18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선 데다 사우나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연말 연시를 앞두고 대규모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사적 모임이나 타 지역 방문, 친인척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다중시설의 이용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 타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반드시 PCR 검사 후 일상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수시가 선제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념공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초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를 시작하면 곧바로 위령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신월동에서 발발해 여수 시민 5천여 명 등 11,000여 명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근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늦었지만 73년 만인 올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그 후속 조치에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초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면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 위령 사업이 그런 이후에 배보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시 차원의 역할 중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념과 추모의 공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 이전부터 기념공원 조성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수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기념공원에 대해서 이번 용역 결과물이 납품이 되면은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여수시가 발빠르게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해 안에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은 건립 장소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사건의 발원지인데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관련 사적이 많고 영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위치라는 점,
최근 크게 개선된 접근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들과의 정서적 조율 가능성을 감안해 순천과 가까운 율촌 지역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 보고회에서 사건의 발원지인 신월동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정부 부처에서 빨리 우리 유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런 공연이 생겨가지고 좀 보고 또 술 한잔 붓고 돌아가셨으면. 여수시는 올 연말에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기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전북 완주와 군산 등을 찾은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AI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지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 후보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해양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학생회장과 다문화 이주 여성, 농수축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오는 27일 위원회 구성원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32년 만의 변화에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에서도 준비가 분주한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남 도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소속 직원은 현재 104명. 그동안 3년을 기한으로 도지사가 발령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3년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다시 집행부로 전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의원의 보호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이를 대비해 전남도 의회에는 인사업무 전담팀과 홍보 담당관 등이 신설됩니다. 특히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는 등 정원이 18명 늘어났고 사 담당관 11개 팀으로 조직도 개편됩니다. 도의회 직원 85% 이상이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에서 의회직 전환을 신청한 공무원도 120여 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회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통해 선발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직이나 이제 후생복지나 또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권한만큼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의 공식 운영을 위한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순천만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임위 회부 등을 두고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회기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한편 연향뜰 개발 사업을 위한 의견 청취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아 의회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사업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 노을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